당신의 몸속 시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 플러스 리셋과 함께하세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10대 환자분들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십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다음 날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술이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몇 해 전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술을 즐겼고 내 주량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손이 떨리고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2배를 넘었고 MRI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뚜렷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평생 기분 좋게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는 한두 분이 아닙니다. 72세 여성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와인을 하루 한 잔씩 마시며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10년을 그렇게 보내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이 흐릿해지고 잠이 깊게 들지 않으며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간 초음파 결과는 지방간 그리고 초기 간섬유화 소견이었습니다. 전 그냥 와인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을 뿐인데요.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몸속에서는 독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생화학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ADH와 ALDH의 활성이 40% 이상 감소하고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게 유지됩니다. 즉, 예전의 한 잔은 지금의 3잔과 같습니다. 신장의 배설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알코올의 독성 무산물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꾸준히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주자보다 치매 발생률이 3.7배 높고 간 섬유화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로 세포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세포가 이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하면 염증이 쌓이고 결국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세포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 소화불량, 식욕저하,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간보다 더 빠르게 손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알코올은 해마와 전두엽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단 1년간 하루 한두 잔씩 마셔도 해마의 부피가 2.1%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기관으로 크기가 줄어들수록 기억력 저하, 판단력 둔화, 감정 불안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알코올 독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결과입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취함이 아닙니다. 술은 도파민의 분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잠시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남습니다.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불안, 우울,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이유 없이 허무하거나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뇌는 다시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 술을 원하게 되고 의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도파민의 기복이 반복되면 감정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술 없이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과 뇌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재생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이 훨씬 큰 피해를 주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약과 술이 만나면 치명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실신하거나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이 남성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며 간 손상과 치매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매일 와인 한 잔을 건강 루틴으로 믿는 여성 환자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피로감을 심화시킵니다. 전 와인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알코올은 종류와 상관없이 결국 같은 독입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술이 덜 해롭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노년기에 덜 해로운 술은 없습니다.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과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고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메탄올과 퓨젤 오일 등 불순물이 많아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와인은 도수가 낮더라도 알코올 도수 자체가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술은 젊음의 상징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나이가 든 몸에게는 회복을 늦추고 노화를 앞당기는 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1년 후, 3년 후에는 기억, 간, 혈관이 모두 약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잔을 멈추는 것이 인생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끝의 떨림, 기억의 공백, 이유 없는 피로, 그 모든 것이 이미 경고입니다. 50세 이후의 술은 해독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한 잔을 줄이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술이 주던 짧은 위로 대신 진짜 건강과 평화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술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자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안 마시면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술이 주는 짧은 쾌락이 사라지면 오히려 진짜 감정과 건강한 일상이 돌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하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뇌와 간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금주 후 첫 일주일은 해독의 시작입니다.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다시 맞추며 수면 리듬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줄고 피로감이 덜하며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3주가 지나면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술을 대신해 따뜻한 차나 물을 자주 마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맑아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금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숨이 시원하게 쉬어져요. 이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이 쉬면 뇌도 쉽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자율신경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금주는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재부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체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에 손을 놀릴 수 있는 활동을 넣는 것입니다. 식사 후 산책, 따뜻한 보리차, 음악 감상, 가족과의 대화, 짧은 명상, 이런 작은 변화가 금주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뇌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찾으려 합니다. 처음엔 허전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가 평화로 채워집니다. 둘째, 사회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단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술을 권할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들어 올리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합니다. 요즘은 몸 생각해서 쉬고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회적 압박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입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키고 간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시작할 때는 비타민 B, 오메가3,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과일과 미음처럼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단 음료나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간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 습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면 초기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이 인위적으로 수면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주가 지나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심호흡을 5분간 반복해 보세요. 뇌의 알파파가 안정되며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숙면은 뇌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술 없이 자는 첫날이 힘들어도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때로는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명상, 기도, 자연 속 걷기, 혹은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알코올이 차지했던 자리를 건강하게 채웁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금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술잔 대신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녀의 눈빛은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여섯째,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정말 달라졌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환자분들은 더 단단해집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금주는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70대, 80대라도 금주 후 6개월이면 간 수치가 안정되고 1년 후에는 치매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1년 금주 후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회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 한 잔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조금씩 간은 맑아지고 뇌는 선명해지며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진짜로 내 몸이 편해졌다. 이제 우리는 술이 주던 일시적인 위로 대신 진짜 건강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웃음, 깊은 숨, 고요한 저녁, 그 안에 술이 주지 못했던 평화가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금주는 단절이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절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순간 술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